자,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보면은 바뀐 게 지금까지 해오던 거랑 우리 수업에 해오던 거랑 똑같이 하는데 바뀐 게 이 중간고사를 없앴다는 거. 그래서 중간고사 없어서 뭐 본부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중간고사도 한번 없애는 좀 나름대로 파격적인 이런 행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 그래서 이 퀴즈, 그다음에 그 과제물 여러 개 있던 것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조금 더 많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 성적에 대한 부담을 좀 없애겠다라는 이런 기조 하에서 시험도 많이 과감하게 없었으니까요. 한번 큰 부담 없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동의보감이라는 것은 퀴즈가 나갔었죠. 동의보감에 대해서 퀴즈 다 풀었어요. 자, 퀴즈는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수업 전 설문하는 거, 설문 있죠. 네, 그래서 그 설문 두 가지 좀 해주시고요. 일단 뭐 강의 계획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동의보감이라는 수업은 좀 지금에 와서는 처음에 개설한 거랑 많이 바뀌었는데, 동의보감 자체를 한번 읽어보자. 특히 우리 학생들이 그 책을 읽는 이런 모습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네, 특히 이런 원서,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이나 뭐 만병의 춘이나 이런 중요한 책들을 갖다가 전혀 안 봐서 책을 읽는 습관 한번 들여보자라는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런 플립러닝이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책을 읽는 시간보다는 그냥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책을 읽는 습관을 한번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솔직히 동의보감 내용들 뭐 내용 정리하는 거 뭐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정도 되면은 그죠? 아니 뭐 내가 하나 다 걔들이 하니까 걔들이 하는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갖다가 얼마나 좀 더 내가 더 숙제가 쉽게 만드냐 더 좋은 질문으로 만들어내느냐 하는 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요즘에 와서 이 번역은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해요. 인공지능이. 예전에 못했거든요. 작년이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못했어요. 번역을 거의 안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야, 이 정도면은 얘한테 초벌 번역 시키고 내가 거기다가 수정하면 되겠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좋아졌고 또 계속 좋아지죠. 뭐 지금 뭐 그록 3인가 이거 나온 것도 보면은 또 굉장하고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함부로 해야 돼, 말해야 돼? 하는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인공지능 가지고 병 증상을 이야기해 주면은 거기에 맞는 그 처방을 제시해 주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방학 시간에 그런 거 쓰면 아마 좋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어, 거기서도 뭐 내가 변증하는 것처럼 아주 변증 루치를 제대로 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증상에 어떤 처방을 쓸 수 있다. 그 처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것들이 들어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게 돼 있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어떤 성능이 더 좋아지다 보면은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 있죠. 어찌됐건 이렇게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동의보감이 이런 책이다. 또 옛날 사람들은 한의학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도 공부를 했었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는 형식과 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다른 형식으로 옛날에는 병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았구나 하는 이런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썼구나. 동의보감에서는 이 정도 썼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변증을 할까? 우리 한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변증론치라고 그랬죠. 과연 동의보감에 나온 원문 내용을 쫙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변증론치예요, 이게? 이게 왜 변증론치지? 뭐 변증에 관련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게 변증론치를 할까? 하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 동의보감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변증이라고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것까지 좀 생각해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변증론치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동의보감이나 의학인문이나 뭐 어떤 책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에서 말하는 변증론치라는 이런 개념과는 약간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변증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기가 내가 책을 쓴 저자가 내가 봤을 때 아 이러이러한 이런 형식으로 병을 구분하면 된다. 라고 해서 그게 그 나름대로의 변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변증론치와는 좀 많이 좀 다른 이런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이나 옛날 서적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했었다. 요즘 나오는 이 현대 어떤 한의학 서적에 특히 중국에서 나오는 한의학 서적을 보면은 뭐 장구 변증에 대해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장구별로 변증을 하나하나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하는 이런 변증론치를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책에서는 그냥 좀 더 그걸 더 두루뭉실하게 변증론치 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방들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에는 이런 처방을 쓴다. 또는 전체적인 뭐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의 두통을 전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들이 이런 것들이고 또 어떤 병은 어떻게 치료한다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문장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식과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아 옛날엔 이렇게 했었구나.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다 쌓이고 쌓여서 요즘 말하는 변증론치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까지 발전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동의보감 원문에 나오는 뭐 변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요거 있죠. 한의학 고전 TV. 요게 작년 2학기 중간쯤에 없어졌었죠. 됐다가 그 뭐 협회라는 여기저기서 한의학연구원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살려라. 그래서 지금 이 기초학 분야의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깎였다 그래요. 예산 깎기 가장 좋은 게 기초학이거든요. 그래서 기초학이나 이런 걸 다 깎였었는데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걸 다시 살려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예순환의 동의보감 그 앱은 아직 살아있죠. 그래서 앱으로 배포된 거니까 그건 살아있고 요건 서버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이 서버 운영비 한 1, 2억 드는데 이것도 못 주겠다라고 끊었다가 다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동의보감 뭐 이거 보면은 굉장히 잘 돼 있죠. 이 원문, 번역, 그다음에 영어까지 영어까지 다 돼 있고 하니까 아마 이런 걸로 봐주면은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뭐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동의보감을 공부하면서 이 책에 대한 번역을 한 거니까 그냥 그 정도 돼도 어느 정도 되겠다, 맞겠다 싶은 이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야. 그래야 또 요것도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이것도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관야 고전 TV에 이것 말고도 관야 고전 TV엔 굉장히 많은 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 번역해 놨던 것들, 지금까지 번역해 놨던 것들 저작권 사가지고서는 여기서 이 공개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옛날 책들을 볼 때 이렇게 번역된 거 한번 보려고 하면은 이런 걸 같이 활용하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해서 여기서도 뭐 기억년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책들을 갖다가 거의 이 번역까지 된 거 있고 안 된 거 있는데 그래도 번역이 많이 돼 있는 것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사이버왕에서 그 강의가 아직 안 올라왔나 이제 시스템에 좀 이상이 있나 그런 것 같은데 사이버왕이 들었어요? 됐어요? 아, 오늘 해봤어요? 하여튼 이 첫 수업 거는 뭐 큰 내용 아니고 우리가 뭐 이 뭐야 팀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나중에 좀 시간 지나더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수업은 아마 출석을 내가 어떻게 해놨나 모르겠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처럼 되게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오기 전에 그 인터넷 강의 좀 들어주세요. 알았죠? 예, 얘만 혼자 돌게 하지 말고 나도 같이 좀 두세요.
인터넷만 혼자 돌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보면은 뭐 1050분? 어우, 대단히 많이 공부했어요. 30분짜리 공부를 1050분. 이거는 며칠 동안 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도 좀 해주시고 한번 좀 그냥 그 책 원문 번역해주고 어느 정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성독 소리내서 한번 읽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책 원문을 갖다가 뭐 옛날식이든 현대식이든 쭉 읽어주는 이런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라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뭐 책을 볼 때도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동의보감의 책 전체를 보면은 동의보감은 뭐 저자는 누군가 알고 있죠. 네, 당연히 알고 있고 모르면 여기서 안 돼요. 저쪽 예과이라는 강의실 다시 가거나 뭐 그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그 허준 선생도 나름대로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그 내 문서를 안 쓰고 다 남의 글을 갖다가 인용해 왔죠. 그래서 허준 선생이 직접 쓴 글은 몇 군데 안 돼요. 집례라고 있어요, 집례. 1권에 보면은 내견편 1권에 하면은 뭐 이 목차 나오고 뭐 나오고 선문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집례, 머릿말이라 표현한달까? 뭐 거기 머릿말 또는 일러주기 뭐 이런 데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거기서 자, 동의보감이라는 명칭이 왜 나오게 되었냐? 그다음에 약을 쓰는 약이 한제 용량을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 거냐? 뭐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동의보감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해놓은 부분이 집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례 같은 데서도 이야기했던 부분들 쭉 다 나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뭐 어차피 다음 수업 시간에 또 계속 하니까요. 뭐 미리 예습 많이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이버 강의 하는 거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좀 한번 쭉 봐주세요. 뭐 집중하지는 않아도 되고 한번 쭉 내용을 한번 쭉 보고 그러고 와서 수업 시간에 그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식이 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봐주시는데 이 동의보감이라는 책도 허준 선생이 내가 왜 이런 책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서문에서는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갖다가 만들게 된 동기, 왜 이 동의보감을 만드느냐? 가장 중요한 거, 임금시켰으니까. 뭐 그러면 말 끝나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임금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느니 뭐니 막 이상한 소리 많이 써서 그 당시에 그 글을 잘 쓰는 글자는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 신하 한 명한테 자, 이 책이 나왔으니까 네가 서문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서문을 딱 써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동요보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허준 선생은 내가 직접 글을 쓰지 않아요. 여기다가.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내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앞 시대에 있었던 모든 책들을 다 검토해서 거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뽑아와서 그걸로 갖다가 거기다 써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내경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의학인문이라든가 만병의 춘뭐 이런 그런 책에 나온 내용들이 글을 갖다가 인용해서 거기다 딱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인문 이천 선생이 썼다고 하는 의학인문 대단한 책인 줄 알지만은 의학인문을 보면은 각 파트별로 다 남이가 끌어온 거예요. 자, 부인과에서는 누구 책, 소아과는 누구 책, 상하는 누구 책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거기다가 이 노래 형식으로 노래 형식으로 앞에다가 쭉 글을 써주고 그다음에 그 내용 거의 다 그렇게 들어가게 했던 이런 부분이라 중국에서는 의학인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쳐주질 않아요. 의학이면 뭐 좋은 책이다. 이러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의학기문이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동의보감 읽던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의학기문을 인용하더라. 의학기문 인용된 것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의학기문도 좋은 책인가 보다. 라고 하고서는 의학인문을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의학인문만 가지고 공부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의학인문을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끌어와서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쫙 썼다. 만약에 두통이다 한다면은 두통에 대해서 뭐 생리병리 이런 부분들은 일단 뭐 뇌경이라든가 또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 뭐이 이동원이 이야기하는 거, 유학안이 이야기하는 거, 두통의 원인이 다르겠죠.
유화관은 뭐를 원인이라고 주로 했겠어요? 유화관. 유화관의 두통이다 또는 뭐 복통이다 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된 원인이 무엇이다? 금호사대가 중에 유화관. 뭐라 했을까요? 유화관은 뭐라고 했을까요? 예? 예? 열병. 예. 그렇죠. 화나 열이다. 화열병이니까요. 그다음 뭐 이동호는 당연히 비위가 문제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했겠죠. 커다랗게 그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하나 끌어와서 병의 원인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내가 봤을 때 금은사대가 네 명 걸 다 쓰긴 좀 뭐하니까 네 명 중 두 사람 거를 좀 더 강조해서 쓰고 나머지 두 사람 거에 대해서는 아주 언급을 거의 안 하다시피 조금만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나는 유아관이나 이동원의 사상이 더 좋다라는 걸 거기다 글을 쓰면서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내 글을 안 쓰고도 남의 글로써 이 책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은 허준 선생님도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의학인문처럼 이것저것 끌어와서 그걸 갖다가 주로 쓴다라고 한 이런 부분도 있고 어 의학한문 시간에 여러분들 그 부실인정론 배웠어요? 불실인정론 또는 부실인정론 이런 부분 안 배웠으면 말고요. 그 부분이 있는데 의학인문에 이중재라는 사람이 그 부실인정론이라서 의사에서는 세 가지 의사 환자 사이에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이 있다. 의사가 생각하는 의사의정, 그다음에 환자가 생각하는 환자의정, 그다음에 그 보호자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의사는 이래야 된다, 환자는 이래야 된다, 보호자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의학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의사는 어때야 된다? 대략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의사상 무엇이냐 하면은 쭉 써서 나오겠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쭉 썼어요. 그러면서 좀 더 지식이 많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지식 베이스는 별로 아니죠. 지식은 다 인공지능이 해주는데 나보다 훨씬 많은 걸 더 많은 걸 다 알고 하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얼마나 그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느냐 활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걔를 갖다 100% 믿느냐? 절대 안 된다 그랬죠. 100% 믿으면 안 되고 얘가 어떤 답변을 줬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얼마나 맞는 것이고 얼마나 틀린 것인가 이상하다 하면 다시 한번 물어서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그것도 좀 더 지나면서는 그런 그 흔히 말하는 할루시네이션 이런 것도 요즘 새로 나온 버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그런 걸 쓰면은 확실히 그 헛소리하는 게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한 1년 지나면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 졸업할 때쯤 되면은 거의 뭐 그냥 내가 말로써 야 이거 한번 강의해봐 하면 지가 알아서 강의하는 정도 뭐 이 정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식을 갖다가 아는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한테 다 어느 정도 걔네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게 인공지능에도 그래도 그 내용을 알려주면 좋죠. 여러분들 의학사 했을 때 의학사 관련된 내용들을 주고서는 답변을 받으니까 훨씬 더 정확했죠. 그냥 답변을 하라고 했을 때는 진짜 틀린 소리 많이 하는데 이 원본을 주니까 자료를 주니까 그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그래도 틀린 게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좋은 답변을 해주는 것처럼 이런 인공지능들을 갖다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 동의보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이 동의보감이라는 이런 책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1학기, 2학기 때 뭐 같은 분만이 되지 않든지 몰라도 2학기 때도 쭉 이어서 하는데 1학기 때는 그 전체적인 편 중에 앞에 절반까지는 안 돼요. 앞부분하고 2학기 때는 이제 뒷부분,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 그런데 1학기 때나 2학기 때는 다 임상 관련되는 부분 다 똑같아요. 그 목차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보면은 처음에 내경편이라 돼 있어요. 내경. 그래서 내경이란 걸 보면은
내경편이라고 봤을 때 내경이 상대내경 할 때 내경자, 경서경자가 아니에요. 내경편 할 때 내경은 보면은 경자가 아니라 무슨 경자인가 한번 찾아볼래요? 황제내경 내경편 할 때. 황제내경 내경이라 했을 때 내경의 경자가 무슨 경자인가? 아니, 황제내경이 아니라 동의보감 목차에서 내경편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경편의 경자가 무슨 경자인가? 무슨 경자예요? 네? 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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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경하면 그 안에서 벼짓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경자를 다른 경자로 보면 좀 좋겠죠. 네? 병서? 병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형상? 형상이라든가 이 풍경이라든가 내부 안에 내 몸 안의 경치를 보는 것이다. 풍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경편의 경자가 상제내경할 때 경자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헷갈려서 내경이니까 황제내경에서 경자 꼭 잘못 쓰는 사람도 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는 안 하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처음에 내경편. 자, 내 몸의 안쪽이 경치를 먼저 봐요. 안을 보고 그다음 어디를 봐요? 내경편 다음에 외형편. 겉에. 자, 내부 장부를 봤으니까 그다음에 껍데기를 봐야 되겠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요. 순서가 머리끝에서 쫙 내려오면서 앞에 뒤에 해서 쭉 발까지 내려가면서 쭉 이야기했죠. 그래서 내경편, 외형편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합병편. 다시 시작을 해요. 합병이라면은 내경이라면 이 속에 있는 장부의 병들 이런 것 다 포함하죠. 간장병, 비장병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병증을 다 이야기해요. 비계통 병증이다. 소화가 안 된다. 뭐 피곤하다 이런 증상들도 다 뇌경편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다음 머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건 다 뇌경편에서 이야기했고. 그런데 여기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지금 이렇게 기침하는 것들. 이거는 뭐 폐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냥 일반적인 병증에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디에 속하기 애매한 거, 상달이다, 뭐 이 부종이다, 뭐 이런 증상들 같은 경우는 장부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런 잡병편에 넣어가지고서는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병편이 좀 길죠. 7, 8, 9번까지 있어요. 10건, 11권. 잡병편이 11권까지 있어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많은 병들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을 이야기하면서 잡병편에서는 또 송환서수 좋아. 육기 있죠, 육기. 육기에 대한 병을 다 말했어요. 자, 풍에 관련된 병, 뭐가 있죠? 풍에 관련된 병, 풍, 풍자 들어간 병, 중풍, 화상풍, 뭐 이런 풍에 들어간 증상들을 갖다가 이 잡병편에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 한에 대해서, 한암에 생겨나는 병증이 감기, 좀 더 유식하게. 감기보다는 뭐 우리가 배운 사람처럼 뭐랑 구분하라 했었죠. 상한과 온병 구분하라 한 것처럼 상한병. 그래서 한사에 상한 거, 상한. 그 다음 풍한서, 서사. 서사에 상한다. 뭐 상서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상서, 습조화 해서 육기에 의해서 생겨난 병증을 갖다가 이 잡병편 1권의 2권부터 쭉 이야기해주고 1권에서는 내경편 1권에서 거의 이야기한 것처럼 또는 이 잡병편 1권은 뭐랄까 그냥 그 임상의학 총론 임상 들어가기 전에 임상 전체에 대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진단하는 방법, 맥 잡는 방법, 뭐 하는 방법 이런 것들 갖다가 또 답변편 1권에서 쭉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운기 얘기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얘기를 다 해주고 그다음 병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권까지 쭉 나와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약을 써야 되겠죠. 약을 쓰고 마지막에 친구권 한 권. 친구는 딱 한 권뿐이 안 돼요.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옛날 사람들은 대부분 책을 쓸 때 중요하다 싶은 걸 대부분 앞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 보면은 부인과 책을 앞에서 기록하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책인가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죠. 했었어요? 기억나요? 했던 거 기억만 나도 대단하죠.
예, 손사막 같은 이런 분들이 그런 병증을 앞으로 놨어요. 또는 풍을 앞으로 놓던가. 옛날은 중풍. 옛날이라 해도 오랜 전 옛날이 아니에요. 1980년대, 90년대 이때만 되더라도 중풍병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한방병원에서도 돈을 최고 많이 버는 과가 중풍과였어요. 중풍 환자들이 딱 병이 왔다 하면은 일단 한방병원으로 와서 거기서 뭐 처치하고 뭐 하고 해서 한방병원의 그 주 수입원이 그 중풍과였죠. 지금 중풍과 하면 거의 뭐 무슨 과야 그 정도로 많이 그 퇴퇴했지만은 옛날은 옛날도 아니죠. 80년대, 90년대니까 30년도 안 된 이런 사이에 30년 정도에 가장 많이 보는 환자들이 중풍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풍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어찌됐건 뭐 이렇게 이런 잡병에 관련되는 부분들 쭉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 편이 그렇게 해서 가장 뒤로 갔다면은 친구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밀려서 가장 밑으로 왔다. 분량도 가장 적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독립보감을 편찬할 때 이 관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죠? 나름대로 그 정치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위원에서 있던 사람들이라든가 그다음 뭐 유이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내가 침을 놔? 그런 건 잘 없죠. 그 정의학원 선생이나 이런 선생님들 보면은 이런 분들도 병을 스스로 치료를 하셨죠. 우리 가족들의 병은 내가 다 치료한다 했는데 그때 치료하는 게 막 침을 놔주고 지금처럼 뭐 충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디가 어떻게 아파? 내가 처방을 써줄게. 처방 써주면은 그걸로 가져가서 약 먹고서 이게 치료되고 하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여기다 얘한테 침을 넣는다, 누구한테 침을 넣는다 하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했던 사람들이 책을 만들다 보니까 친구 편은 에이, 친구 뭘 써? 하다가 그래도 침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왜 안 쓰냐? 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간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초기에 그 동요반 편찬에 관리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정현인가 정작인가 하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그 동생이 그 당시에 뭐 도가의 어떤 이 대단한 수련했던 이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도교의 사상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형 정기신 이런 부분 나올 때 특히 신에 대해서는 이 도교에서 쓰는 용어들 뭐 어떤 신 해가지고 인체의 모든 이 구석구석에 신이 굉장히 많이 있다. 라고 이런 내용들은 다 도교에서 나온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언급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 동일보감에 이렇게 딱 돼 있어서 친구편이 가장 적게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새롭게 만든다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의원에서 약 별로 못 쓰죠. 약을 많이 못 쓰고 하니까 친구편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그 비용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어떤 사람 심하게 표현하니까 약은 못 팔겠고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추나 이걸로 먹고 산다 하는 뭐 이런 좀 자주 섞인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고도 약을 또 잘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약을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쓰는 것이 나중에 뭐랄까 그 한의원 운영에도 훨씬 더 편안하죠. 뭐 추나 한 명에서 많이 받아야 10만 원인데 약 한 재 팔면은 서울서는 뭐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도 받는다 하더라고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뭐 그만큼도 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이 친구 편이 좀 더 앞으로는 더 많은 비용으로서 부분으로서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종유보험 전체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 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어, 일단 뭐 퀴즈라고 냈었던 이런 부분이 있었죠. 자, 우리가 중간고사가 없어지니까 이 퀴즈라는 게 이런 거에 좀 이 신경을 쓰려고 하는데요. 마감 시간이 있죠. 마감 시간에 이 모든 것이 마감 시간 지나고 나서는 다 제출 안 되게 이렇게 막을 거거든요. 그래야 낸 사람 안 낸 사람 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감 시간은 여러분들 시계가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쓰고 있는 이 시계. 이 시계가 여기도 보면 지금 2시 34분. 이건 34분인데 지금 시간 몇 시예요? 핸드폰에. 34분이에요? 내 거 왜 35분이냐? 35분. 예. 하여튼 약간 틀리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시계가 틀리게 돼 있는데 나는 이 시간에 맞춰서 2시 35분에 제출했다. 이 시간이 아니라 핸드폰 시간이 아마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표준시 그거에 맞춰서 그 제출해 줘야지 그냥 이 컴퓨터에 있는 시간이 안 맞으면은 그 시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돼요. 컴퓨터 시간을 수정해서 맞춰 놓아야 나는 지금 35분이 되는 것이 지금인데 이 핸드폰 시계는 벌써 지났다 하면은 나는 늦게 제출하는 거고 해서 요거보다는 가능하면 3분 일찍 제출하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제출하라 하는 게 있으면은 그때 그 한 2, 3분 전에 제출해야지 딱 맞춰 제출했다가는 제출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나는 시간 맞춰서 제출했는데 왜 안 돼요? 본인 시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말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꼭, 중간고사 볼 때도 그런 경우 꽤 있었죠. 늦게 냈다. 아예 늦게 낸 사람은 괜찮은데, 한 1, 2분 정도 늦게 냈는데요. 왜 안 들어갈까요? 뭐 이런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건 내용을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계랑 요, 서버의 시계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에서 몇 시인가 이걸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답변이 그 제출 마감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아마 쓴 사람 아닌 사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 성적도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내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냈다고 그걸 안 받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되는 건데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또 이게 다시 열어서 좀 더 이게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일단은 그 시간에 맞추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게 또 계속 안 나가는 늦은 사람이 계속 많아지면은 나중에 또 그 사람 점수 내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그것도 좀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뭐 중요한 것들은 좀 늦게까지 제출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웬만한 거 뭐 과제물 그다음에 뭐 퀴즈는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있겠지만 뭐 퀴즈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 과제물 그다음에 그 수업 성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때까지 시간 맞춰서 좀 제출하는 걸로 퀴즈도 가능하면은 이 같이 그때는 내가 저 연장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퀴즈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한다 하더라도 코넬로트하고 그 수업 성찰 쓰는 거 이 두 가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거는 더 안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퀴즈는 뭐 내가 더 여기서 와서 늘리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퀴즈는 그때 봐서 가능하면 이때 절마감 넣었다가도 지금 이것도 아직 안낸 사람들도 요거 내가 바꿔주면은 수정을 하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수정하면은 지금 안 냈던 사람들, 안 들어갔던 사람들 다시 내면 아마 들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퀴즈는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제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하기 힘들죠. 나도 그렇게 하기 힘들고 하니까 과제물 그거는 요 시간에 맞춰서 내는 걸로 하고 퀴즈는 그때그때 봐서 시간 더 필요하다면 더 주고 아니면은 끊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대부분 퀴즈 내용이 여러분 토론한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봐주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갖다 하나 올려놨었죠. 요거 보셨어요? 자, 요거는요. 이 뭐야 프로그래밍 하는 이런 건데 교육에서 교수를 없앴어요. 교수를 없애고 그냥 딱 하나 문제만 주는 거죠. 문제 하나 딸랑 주면은 그 문제를 갖다가 언제까지 풀어와라. 뭐 하는 식으로 그 과제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과제를 내면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걸 갖다가 해결해서 과제를 내고 패스는 패스 뭐 이런 식의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교육도 있다. 대학 혁신을 또 하는 이런 부분이다. 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플리러닝에 배웠던 내용에서 그 내용 중에서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뭐 발표하고 토론하는 뭐 이런 내용이니까 뭐, 뭐 이렇게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해줬고 그럼 조구성이 6조 구성됐어요? 6조 없어요? 인원수는 지금 35명, 6636 맞죠? 그래서 6개의 조가 돼야 되는데 6조 마지막 6조 기록을 좀 해놔 주세요. 그래서 6조까지 이렇게 하고 수업은 그냥 2시에서 50분에 좀 마치는 방향으로 할게요. 혹시 1, 2분 더 지날 수 있는데 얘기를 해줘야 돼요. 50분 지나서 내가 혼자 막 열심히 떠든다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은 55분 거의 뭐 다른 수업 시간 못 들어가니까 좀 미리 얘기해주면은 하도록 하고 대신 2시에 하는데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죠. 네, 시간 맞춰서 딱 그 퀴즈 보는 시간 5분 정도까지 퀴즈 뭐 2시 5분에 딱 마무리할 테니까 그 전에까지는 꼭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은 2시로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안 온다면 좀 앞으로 당기거나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는 2시에 맞춰서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동의보감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의도예요. 자, 우리가 동의보감이라는 과목을 수업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보감은 책이 어떤 책인가, 어떤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는가, 동의보감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벌써 여러분들 쓴 문초가 전혀 아니거든요. 인공지능한테 많이 쓴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인공지능한테 시켰던 내가 떴던 간에 동의보감을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인공지능한테 시켰다 하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수정할 수 있는 건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나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것도 인공지능을 가지고 쓴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틀린 걸 썼다 하면 어떻다고요? 점수 안 준다고 했죠. 점수 줄 수가 없죠.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만들라고 했는데 거기서 틀린 걸 제출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뭐를 해도 하든 좋지만은 그 결과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손해를 보겠죠. 그죠? 많이 쓰면 착오가 생겨요. 그런데 좀 적게 쓰면은 그런 착오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쓰면 또 발표할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는데 얘네서도 뭐 이렇게 딱딱 구분했다는 건 이건 딱 봐도 인공지능한테 맡겼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그죠? 여러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그쪽 보면은 이렇게 인공지능한테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공지능 가지고 하는 건 난 뭐라고 안 한다 했죠.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그 틀린 거 없이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 작년에 방지학 얘기했었죠. 강사 오시던 분, 오재훈 교수 대신 이렇게 강사 오셨던 분이 과제를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더라. 그런데 문제점이 그래서 나도 연구원에서 있는데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참고문헌은 봐야지 하고 참고문을 딱 봤더니 10개 중에 나타난 게 3개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학생들 그렇게 만들 능력이 안 돼. 실력이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걸 이 거짓말을 만드는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네가 낸 이 주제가 뭐냐? 하고서 인문제를 딱 줬더니만은 서론 본론 결론 한 페이지 딱 해서 한국문헌까지 두 페이지인가 해서 과정을 세 페이지 내라고 해서 세 페이지 딱 했는데 해서 서론 이런 내용 본론 이런 내용 결론 이런 내용 아니었대 맞대. 그다음에 참고문헌을 쭉 보니까 엉터리 참고는 엄청나게 써냈어요.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거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 낼 때 참고문헌도 내라고 하잖아요.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10개 중에 3개 빼고 다 거짓말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뭐 DOI를 알려줘. 그다음에 링크를 알려줘. 라고 하면은 그 논문 찾아서 링크를 걸어주거나 DOI 같이 연결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DOI 링크를 갖다 들어가서 보면은 논문이 나와. 그건 있는 논문이야.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그걸 딱 클릭했는데 제목이 달라. 그럼 이것도 거짓말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거짓말도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썼다. 어떤 뭐 논문 형식을 과제를 냈는데 그대로 써서 냈다 하면 나 이거 점수 못 준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점수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갖다 써먹는 거는 제대로 써먹어야지 좀 이상하게 써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좀 더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에서 먼저 번에도 그 프롬프트 만드는 거 이야기했었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명령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명령에 대해서 나는 뭐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 뭐 한다, 너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뭐 하라 하는 이런 것들을 그 명령어를 갖다가 좀 더 생각하고 잘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 내용을 좀 수정하고 확인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에서 좀 전반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전체 몇 부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뽑아서 동의보감에 이 부분 연구해서 발표하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늘도 과제물이 좀 나갔죠. 과제물이 좀 있으면 이제 코넬루트가 아마 나가겠죠. 코넬루트 쓰는 거 나가고 그다음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양식이 다 있으니까 지금 안 줘도 되겠죠? 포트폴리오 지금 미리 게시해 놓을까요? 나중에 게시할까요? 나도 좀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수정을 좀 해보려고 그러죠. 예, 좀 좀만 기다렸다가 포트폴리오 양식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딱딱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조금만 더 있다가 나 수정을 할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저것도 좀 수정을 약간 수정이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순서를 좀 바꿔서 루브릭 평가하는 거를 갖다가 좀 바꿨어요. 순서를 포트폴리오의 기준표. 그런데 순서만 바꾼 거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바꿔 나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필요한 거는 저거죠. 팀 프로젝트. 자, 팀 프로젝트는 조별로서 그 동의보감에서 내경편, 외형편까지 그 중에서 뭐 병증이 있으니까 그 병증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안 그러면 뭐 관련되는 과제를 가지고서는 연구하는 걸로 팀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학습 목표. 팀 프로젝트 루브릭을 알고 있죠. 요거하고 학습 목표 선정. 이것도 내가 아직 못 고쳤네요. 이렇게 해서 학습 목표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학습 목표로 이야기하겠냐 하는 것들을 독이니까 뭐 그냥 게시할게요. 이것도. 그래서 프로젝트 하는 거 먼저 처럼 12주차에 하면 되겠죠. 12주차에 발표하고 하는 걸로. 그러면 12주차에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뭐 지금부터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그다음 학생부 선정 아마 빨리 끝내주는 것이
주제 선정하고 하는 게 해놓아야 가로수진 뭐 이런 것들을 쭉 순서대로 할 수 있죠. 예전에 하나하나 다 시켜놨는데, 그거는 대부분이 안 시키면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마감 시간 돼서 그냥 한꺼번에 다 하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미리 좀 하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자료를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 해줬는데 여러분들 뭐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으려 보고서는 뭐 이런 것이 그냥 바로 갑자기 3번으로 가고 2번 빼고 3번 가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좀 주제 선정됐다 하면은 바로 거기에 따른 과제 정리를 좀 해주고 자료 수집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 선정 학습 목표에서 이거는 내가 또 확인을 하고 나한테 확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주제 선정 학습 목표는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다음 주는 다다음 주까지 하면 늦다. 다음 주까지 2주니까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팀플렉스 나머지 거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수업에 관련된 질문 있어요? 네, 시간 되면은 좀 이렇게 분위기 딱 해서 알려주면은 나도 거의 맞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수고들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네.